자, 안녕하세요. 예일여고 학생 여러분, 수진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세포 분열 연습 문제 프린트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문제입니다. 이 문제는 핵상이 2n인 어떤 동물의 쥐원기 세포 기역으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감수 분열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주고 있고,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세포 기역, 니은, 디귿, 리을을 순서에 상관없이 A, B, C, D로 표현하여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대문자 H와 소문자 T의 DNA 상대량을 표로 나타내 주었습니다. 그럼 이 표를 가지고 기역, 니은, 디귿, 리을이 A, B, C, D 중에 무엇인지를 찾아내어야 하는데요. 이때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. H라는 DNA가 또는 T라는 DNA가 처음부터 동형접합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는 이형접합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. 각각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. 일단 대문자 H만 2개 가지고 있는 동형접합이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처음에 대문자 H를 2개의 상동염색체에 한 쌍의 상동염색체에 각각 대문자 H만 가지고 있던 개체가 DNA 복제를 통해서 니은이라는 세포가 되면 그럼 기역이 대문자 H를 2개 가지고 있겠죠. 그런데 이 세포가 DNA 복제를 통해서 니은이 되면 복제를 했으니까 2배가 되어서 4글자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. 감수 1분열을 통해서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면 각각의 세포가 H를 2글자씩 가지고 있게 될 거고요. 이것이 감수 2분열을 통해 모두 분리되면 모두 1글자씩 가지게 될 거예요. 이때 대문자 H의 DNA 상대량을 각 단계마다 써보면 2, 4, 2, 1이 되겠죠? 반면에 처음 시작부터 이형접합이었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이 H는 1글자였을 거예요. 그런데 복제를 하고 나면 대문자 H 2글자, 소문자 H 2글자가 될 거고 감수 분열을 하고 나면 한쪽엔 대문자 H, 한쪽엔 소문자 H가 나눠지게 될 거고 감수 2분열을 통해서 각각이 모두 나눠지니까 이렇게 분리될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대문자 H의 DNA 상대량을 숫자로 써본다면 처음엔 DNA 상대량이 1, 두 번째는 2글자, 그 다음에는 갈라지는 방향에 따라서 2개를 가지고 있는 곳도 있을 수 있고 하나도 가지지 못한 곳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이 또 갈라지고 나면 1개를 가지거나 0개를 가지거나 하게 된다는 거죠. 이것은 H뿐만 아니라 T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알파벳만 T로 바꿔보시면 이 유전자가 동형접합일 때와 이형접합일 때 양상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소문자 T의 DNA 상대량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이 A라는 세포는 소문자 T의 DNA 상대량이 0이라고 합니다. 우리 이 전체에서 0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형접합인 경우밖에 없죠. 그럼 처음부터 이 T라는 유전자에 대해서는 이형접합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그럼 이 A라는 세포는 소문자 T를 0개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세 번째인 디귿 아니면 네 번째인 리을 세포 중에 하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대문자 H의 DNA 상대량이 2거든요. 대문자 H가 처음에 몇 개였든 상관없이 감수 2분열까지 모두 끝내고 나서는 대문자 H를 하나만 가지게 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A라는 세포는 리을일 수가 없어요. 감수 2분열이 끝나고 났다면 H도 1개 또는 0개여야 할 테니까요. 그렇기 때문에 이 A라는 세포는 디귿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밑에 있는 B라는 세포 보겠습니다. B라는 세포는 소문자 T를 2개 가지고 있어요. 우리 이미 이형접합으로 T가 시작됐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 소문자 T를 2개 가지고 있는 B라는 세포는 니은 아니면 디귿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디귿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A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B라는 세포는 2번 니은이구나 라는 걸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니은 단계에서 대문자 H도 2글자만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. 그런데 만약에 이 동형접합으로 시작했다면 니은 단계에서 대문자 H를 4개 가지고 있을 겁니다. 그런데 2개만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H에 대해서도 이형접합으로 시작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렇다면 마지막에 있는 D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D라는 세포는 대문자 H와 소문자 T를 1개씩만 가지고 있다고 해요. 그렇다면 기역도 될 수 있고 사실 리을도 될 수 있는데 리을이 될 수 없는 이유를 한번 짚어보자면 우리 아까 디귿이라는 세포가 소문자 T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. 그렇다면 디귿의 반대 방향에 만들어진 또 다른 딸세포가 소문자 T를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. 그리고
마찬가지로 이 디귿이라는 세포가 대문자 H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 반대 방향에 있는 딸 세포가 소문자 H를 두 개 가지고 있을 겁니다. 그럼 그로부터 만들어진 리을이라는 세포는 대문자 H를 가지지 못하고 소문자 H와 소문자 T를 가지고 있는 세포가 될 거예요. 그렇다면 D와 같이 대문자 H1, 소문자 T1이라는 DNA 상대량이 나올 수가 없겠죠? 그렇기 때문에 D는 기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마지막 리을은 C가 되겠죠? 그래서 리을에 들어있는 대문자 H는 0개, 그리고 소문자 T는 1개가 될 겁니다. 그럼 기억, 니은,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억. 니은은 B다. 우리가 니은이 B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. 세포의 핵상은 디귿과 D에서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D는 기억의 세포였어요. 기억은 분열하기 전이니까 당연히 EN 상태로 시작을 했겠죠. 하지만 디귿은 감수 1분열이 끝나고 나서 만들어진 딸세포이기 때문에 핵상이 N 상태입니다. 그래서 둘의 핵상은 같지 않습니다. 디귿, C에 들어있는 대문자 H의 DNA 상대량은 1이 아니라 0이다 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디귿도 틀렸네요. 정답은 1번입니다. 자, 그렇다면 2번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제가 어려워요. 알고 있어요. 처음 이 문제를 접할 때는 특히나 더 어려울 거예요. 하지만 여러분들 이 문제 유형에서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러 번 연습해서 풀어보시면 아마 다음번에는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. 이 그림에서 이 DNA 상대량은 글자 수와 같다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. 혹시 이 DNA 상대량은 상대량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이라는 숫자가 싫어서 3으로 표현하고 싶으면 2를 6으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. 이 DNA 상대량은 말 그대로 상대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는 막 바뀔 수 있지만 어쨌든 이 DNA 이 유전자형의 각각 알파벳의 글자 수가 몇 글자인지를 알려주는 숫자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화이팅입니다. 연습 꼭 많이 하시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친구들에게 물어보거나 꼭 선생님께 여쭤보아서 막히는 부분을 꼭 해결하도록 하십시오. 수고하셨습니다.